예, 이번 시간에는 3장 5절입니다.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세 가지 함수에 덧붙여서 사인의 역함수, 사인 분의 1인 코시컨트 함수, 코사인 분의 1인 시컨트, 그리고 탄젠트 분의 1인 코탄젠트 이렇게 6개의 삼각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미분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그것이 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요. fx가 sin x이면요. f'x는 코사인 x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삼각함수의 미분을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셨으면은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안 배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곧 교과 과정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et fx를요 sin x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라는 것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사인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사인 x 나누기 h가 돼요. 근데 보니까 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사인 x를 알 길이 없고요. h에다 0 대입해 볼까요? 분모 0 되고 사인 x 빼기 사인 x에서 분자도 0 되고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로피타 정리를 아시는 분은 뭐 분자분 뭐 미분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는 로피타 정리를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사인에 관한 전개식으로 보죠. since 자 사인 x 플러스 h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인 x 코사인 h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h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 과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얘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일단은 h분의 sin x가 있고 코사인 h가 있고 코사인 x가 있고 sin h가 있죠. 그래서 sin x가 공통인수로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sin x에 대해서 먼저 묶어보죠. 그러면은 sin x에다가 얘랑 묶으니까 코사인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묶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통인수가 이제 남은 거는 얘랑 묶어서 얘랑 마이너스 사인 x랑 묶어서 이제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는 그대로 있고요. 분의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죠. 예, 요거밖에 없으니까 편의상 sin h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요거 1이라는 거 했었어요. h 0을 할 때 h는 sin h는 1이고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 요것도 요건 어떻게 될까요? h가 0으로 갈 텐데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얘는요. 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은 0으로 수렴하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sin x는 그냥 sin x고 얘는 1로 수렴하고요. 코사인 x는 0이니까 코사인 x는 그냥 코사인 x니까 얘는 0 곱하기 sin x니까 0 곱하기 sin x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x니까 요것은 코사인 x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sin x이면요, f 프라임 x는 코사인 x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h에 0을 할 때 h분의 sin h의 극한값이 1이다. 그리고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이 0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두 사실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 두 번째 얘기는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인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도를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코사인 x이면은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이거는 사인 x의 미분을 코사인 x 증명할 때는 똑같은데요. 여기서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거죠. 코사인 x 플러스 h에 대한 거. 자, 얘는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게 코사인 h 마이너스 1 나누기 h에서 요게 사라지고 사인 h 나누 h 나누분의 사인 h 1 돼가지고 요것만 남는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래서 앞에 거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예, fx가 탄젠트 x이면은 f 프라임 x는 시컨트 x 제곱 x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처음 할 때 시컨트가 자주 등장하는 빈도가 있다는데 그게 이 이유입니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f 프라임 x가 fx가 탄젠트 x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볼까요? f 프라임 x를 계산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분의 정의대로 하지 말고 분수 함수에 대한 미분으로 하죠. 자,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요. 코사인 x 미분되면 어떻게 돼요? 배제. 코사인 x 미분 0 되는 거 배제. 그러니까는 코사인 0 되는 점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거 다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보겠습니다.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곱합니다. 분자 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분자 놔두고 분모 미분한 거 곱해주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죠. 근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x 분의 1입니다. 이것이 정의가 바로 시컨트 제곱 x였죠. 예, 그래서 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식입니다. 특히 적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은 그냥 분수 함수에 대한 미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특히 미분은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적분할 때 시컨트 제곱 x 적분하면은 탄젠트 x가 된다. 이런 거를 할 때 좀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f가 시컨트 x이면은
F'은 시컨트 X, 탄젠트 X. 예, 시컨트는 또 탄젠트랑 또 이렇게 맞물렸죠. 미분하면요. 탄젠트는 미분하면 시컨트, 시컨트 미분하면 또 탄젠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 함수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F'X를 구해보죠. F'X는 시컨트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입니다. 요거를 미분한다고 해보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거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런 건 다 배제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분수함수 미분했었죠.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1이네요. 0이죠. 그러니까 분모 미분한 곱해도 의미 없고 마이너스 분자 냅두고 분모 미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코사인 제곱 x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x분의 1 그리고 코사인 x분의 사인 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분의 1이 바로 시컨트 x고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바로 탄젠트 x가 되죠. 그래서 시컨트 x 미분하면은 F'X는 시컨트 x 탄젠트 x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고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약간 탄젠트랑 코시컨트랑 연결돼서요. 자, 보세요.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트 제곱이죠.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예요. 보시면은 코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부호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가 붙죠. 마찬가지로 탄젠트 시컨트면은 코탄젠트는 코시컨트에 마이너스 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코시컨트 미분하면은 코시컨트 코탄젠트에 마이너스 붙고 뭐 이런 비슷한 패턴이 좀 약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잘 안 나와요. 주로 다루는 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함수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얘네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꼭 이거를 모르셔도 됩니다. 아마 거의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아마 어쩌다 한두 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혹시 필요하면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 배우는 이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이 네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증명은 모르더라도 이 식은 아셔야 돼요. 필요하면 유도하시면 되니까.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증명을 못하더라도 요 네 가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스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는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y가 시컨트 x일 때 y를 두 번 미분한 걸 구하세요 입니다. 뭐 단순 계산입니다. y 프라임은 시컨트 미분하면은 탄젠트 시컨트니까 두 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탄젠트 미분은 시컨트 제곱, 그러니까 시컨트 3승. 시컨트 미분하면 탄젠트 시컨트,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시컨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뭐 아주 매우 복잡한 사항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미분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분량이 되게 짧죠. 그래서 예, 바로 다음에 3장 6절 연쇄법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쇄법칙은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건데 원래 합성함수의 미분은 좀 복잡합니다. 이론 증명이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이거 증명을 2단계에서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석하기 위해서 카라세오더이라는 분이 만든 정리가 필요한데 그걸로 할 수 있고요. 지금 2단계에서는 증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은
왜 이게 이렇게 생겼나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 그러니까는 큰 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f와 g의 합성함수의 미분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이거의 합성함수의 미분은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 g, x. x에다가 gx를 대입한 거죠. 하나, 둘, 셋. 요걸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f 프라임, 원래 함수를 미분하고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g를 미분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인데, 일단은 아이디어만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틀린 증명입니다.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디어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증명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드려야겠어요. 간혹 가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아니에요. 전 증명 안 했어요. 아이디어예요. 증명 잘못된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거 괜히 또 어디 가서 교수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하면은 제가 매장당합니다. 예, 저를 매장시키려면 했지만 저는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미분하고 싶어요. fg를 x로 미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리미트 어떻게 할까요? h가 0으로 간다고 해볼까요? h가 0으로 간다고 해도 되고 그냥 z가 x로 간다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fgz 마이너스 fgx 나누기 z 마이너스 x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미분은요. 보세요. fz 마이너스 fx z-x 이렇게 됐죠. 여기가 매칭이 되고 여기가 매칭이 되는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f 안에 gz는 z랑 아무리 봐도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g의 z, g의 x, g의 z, g의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다 했으면요. 리미트 z가 x로 갈 때 g의 z 마이너스 g의 x 분의 f의 g의 z 마이너스 f의 g의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곱하기 리미트 z가 x로 갈 때 z 마이너스 x분의 g z 마이너스 g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자리만 바꾼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g가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g가 미분 가능한 함수란 건 g가 연속 함수란 얘기고, 그러니까 리미트 z가 x로 갈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써두지 않고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g z가 g의 x로 이렇게요. 어차피 g는 연속 함수니까 gz는 gx로 가겠죠. x, z로 갈 때. 그랬더니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f 프라임 x를 정의할 때 fz, fx, z-x 이렇게 했을 때 이 x가 이거랑 맞물리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미분할 때. 그러니까는 이거 틀린 증명에서 제가 막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f 프라임 x가 아니라 요 녀석이 들어간 거. 그리고 얘는 g의 미분의 정의죠. 했더니 똑같네요. 그럼 증명하신 거 아니에요? 증명하신 거 맞잖아. 왜 당신 왜 아니라고 그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데 z가 x로 가까이 갈 때 gz-g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z가 있고 z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z가 x로 가까이 갈 때 gz-gx는 0이 돼요. 분모가 0이 돼버려요. 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얘는요 x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z가 x로 가까이 갈 때 z랑 x는 전혀 같을 일이 없어요. 근데 g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완전 잘못된 증명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이런 걸 낳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르소더리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게 돼요. 증명이 돼요. 이 방법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디어는 맞아요. 아이디어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할 때는 그냥 요 식을 그냥 씁니다. 아직 증명은 아직 못해요. 이거는 나중에 해석학 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좀 지금 설명드리긴 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으로는 y가 f의 u고 u가 g의 x이면은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일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지우개가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이렇게 지우고요. 네. 자, 라이프니츠 편에서 y는 f의 u고 u가 gx일 때 그러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관심사는 그때는 뭐냐면은 y를 f는 u에 관한 함수니까 u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실제로는 y가 f에 관한 거고 u는 gx니까 g를 x로 미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란 없어요. 이 표현에 되고 요거에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표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연쇄법칙 한번 많이 안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y는 3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y는 3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자, 얘를 미분하래요. 자, 이때 dy dx 즉 y 프라임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제곱이니까 양변을 전개해서, 요거 전개해서 그냥 미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합니다. let y는 f의 u라고 하고요. 그리고 u는 g의 x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 where는 원래 영어에서 장소잖아요. 어디 where are you come from? 그래서 어디서 왔어? 뭐 이런 건데 여기서 where는 단. 우리말로는 우리 표현에서는 단입니다. 단 fu는 u 제곱이고 그 다음에 gx는 3x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 y라는 것은 뭐냐면은 f와 g의 합성함수예요. 예, 요거 둘의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자,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것은 앞에서 했었지 y를 u로 그리고 u를 x로 이거랑 같다 그랬어요. 자, y를 u로 미분했다는 거 y는 f니까 얘는 f를 u로 미분한 거와 u는 g니까요. g를
x로 미분한 거나 똑같네요. 자, 근데 f를 u로 미분한다. fu는 u제곱이니까 u 미분하면은 2u. 그리고 g를 x로 미분하니까 6x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끝이냐? 아니죠. x에 관한 식으로 했으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u를 x에 관한 바꿔야겠네요. 근데 u가 gx고 gx는 3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 곱하기 3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6x. 그래서 12x에다가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답이고, 요거 전개하면 뭐 36x 3승 플러스 12x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이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이거 전개하면은 그냥 뭐 9x 4승 그리고 6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미분은 바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제곱이라고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외국에서 지도교수님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거 가르쳐 주면은 꼭 이렇게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 이거 풀어봐 하면서 너 합성함수 쓰면 죽어 너 막 그런 표현, 뭐 외국 분이기 때문에 뭐 너 죽어 이런 거 같지만은 이렇게 해요. 그래? 너 그럼 이 방법 쓰지 말고 이거 풀어봐. 너 이거 풀어봐. 이 방법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건 뭐 전개도 할 수 없고 참 난감하죠. 그래서 전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 아니면 못 풀어요.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저 아는 이제 외국 분이시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거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해요? 그냥 전개해서 하면 되지.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이렇게밖에 못 푸니까 설명을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 때 정말 수업 잘 듣는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예.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다음 예제 보세요. On object moves along the x-axis.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수평선을 따라서 가는데 t가 0보다 크거나 했을 때 그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물질의 속도를 구하자, 벨로시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S의 T를요. S의 T는 코사인의 T제곱 플러스 1인데요. 얘를 약간 이렇게 쓸게요. 얘를 S의 U로 놓을게요. 자, 그래서 단 S의 U는 코사인 U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U는 요게 되겠죠. 그리고 U는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과 T제곱 플러스 1의 합성함수네요. 그래서 따라서 S를 T로 미분한 것이 바로 속도 V가 되겠죠. 얘는 T에 관한 함수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둘의 합성함수니까 S를 U로 미분하고, 지금 S U에 관한 함수일까요? 곱하기 U를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S를 U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코사인 U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U가 될 거고요. 그리고 U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2T가 되겠죠. 여기 가로 쓴 이유는요. 좀 이따가 하겠지만 그냥 지금 설명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마이너스 사인 U이고요. 곱하기 DUDT에서 2T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세요. 교수님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인가요? 이런 헷갈릴 수 있겠구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요거예요.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런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t에 관한 식이 나왔는데 u에 관한 거 했죠. 그럼 u를 대입해야겠네요. 그래서 v는 마이너스 2t의 사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벨로시티, 그러니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합성함수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식으로 놓고 각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좀 연습을 좀 이렇게 숙련이 되면은 여러분 뭐 대중매체 통해서 뭐 소설이든 TV든 뭐 만화든 간에 어떤 똑같은 반복자 여러 번 보면 이제 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딱 이건 무엇이구나라는 거 아는데 마찬가지로 이 장인분들께서 수학 분야의 장인분들께서 이거 미분을 합성함수 미분을 여러 번 해보셨더니 이건 해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할 때 이제 어떤 거냐면요. fgx가 있을 때 요거는 이따가 좀 써야 돼. 이건 그냥 지우고 자 우리가 y라는 것이 있고 요거를 fgx가 있을 때 y를 x에 가서 미분하면요. f 프라임 g x 그리고 g 프라임 x죠. 여기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라는 거 뭐냐면요. 요게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 여러분 이제 통신용어로 아싸 인싸 그러잖아요. 인싸는 나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그냥 홀로 조용히 밥도 혼자 먹고 뭐도 혼자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에 그냥 홀로 남아 있는 사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gx나 fx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인싸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싸고요.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밖에 나와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놀러 간다 할 때 와 따라가고 막 아니면 놀러 가자 하면서 가는 밖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밖에 나와서 얘가 바로 아웃사이드예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때 뭐냐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룰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할 때는요. 일단은 아웃사이드를 먼저 미분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분. 그리고 그러면 인사이드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야, 나 갈 건다. 얘들아 놀러 가자 하면은 놀러 가자를 주창하고 그럼 혼자 가요? 아니죠. 그럼 물어보자 사람들한테. 그런데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도 갈래? 그러면 나도 갈래. 그래서 인사이드도 같이 참가를 해서 같이 사이좋게 놉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미분은 합성함수 미분할 때 아웃사이드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미분법이고 합성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y는 sin 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인사이드가 바로 얘가 인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코사인이 바로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미분하세요. 그러면은 아웃사이드부터 미분합니다. 사인 미분은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이고요. 그럼 인사이드 어떻게 해요? 가만 냅둬 인사이드 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승 그리고 곱하기 이제 아웃사이드 미분입니다.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x승 미분. 그러니까는 2x 더하기 2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2x승 미분 아까 지난 시간 증명 못했는데요. 그냥 2x승 미분하면 2x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괜히 이거 증명 못했는데 왜 써먹어 이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못하지만
2x승 미분하면 2x승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또 코사인이랑 요거랑 요거 붙여진 걸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드 미분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미분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면 2의 코사인 x승 y는 2의 코사인 x승이고요. 지수함수를 익스포넨셜 펑션 그래서 2xp 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x. 특히 공학 쪽 분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코딩 하실 때 C 언어나 이제 기타 다른 뭐 매틀랩도 있고 C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할 때 지수함수를 뭐 2의 3승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실제로 명령어가 exp3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인사이드가 바로 얘가 인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사이드고요. 아웃사이드는 당연히 지수함수, 얘가 바로 아웃사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아웃사이드 미분,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2의 코사인 x승 두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미분,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예, 그래서 요것이 바로 미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한 것이 나왔고요. 예, 똑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미분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계산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보세요, 직접. 이것까지 또 하나하나 다 하면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거는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아웃사이드가 얘가 인사이드가 되는 거고요. 아웃사이드는 얘가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derivative of the absolute value function, 절대값 함수의 미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절대값 함수 미분할 때 이제 절대값 함수 미분할 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1,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합성함수 개념으로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합성함수 개념으로 얘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since 절대값 x라는 것은요, 루트 x 제곱이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랑 같은 걸로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절대값 x를 미분한다는 것은 얘를 미분한다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미분할 때 x제곱이 바로 인사이드고요. 루트 x가 아웃사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자, 얘를 미분한다.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웃사이드 미분, 루트 x 미분하면은 2 루트 x 분의 1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사이드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x 제곱이죠. 예. 루트 x 미분하면 2x 제곱, 2 루트 x 분의 1인데 안에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는요, 다시 쓰면은 루트 x 제곱분의 x가 되죠. 이 약분되면은. 근데 루트 x 제곱의 정의가 절대값 x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x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x가 양수이면 절대값 x는 그냥 x죠. 그러니까 x는 x 1이 되는 거고요. x가 음수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x를 미분하면은 절대값 x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x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만약에 fx가 죄송합니다. f 프라임 x가 아니고요. fx가 절대값 x이면은 f 프라임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절대값 x분의 x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입니다. 이 식은 나중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은 뭐 할 줄 몰라도 사실 뭐 합성함수 미분에 의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로그 함수 미분할 때. 그래서 요건 나중에 많이 미분할 때 많이 등장할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요 내용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in x 도와 코사인 x 도를 미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sin 함수, sin x라는 것은 x가 라디안 개념이죠. 뭐 4분의 파이, 2분의 파인데 이번엔 180도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렇다고 자, sin x 도를 미분하세요 하면은 얘는 뭐 그냥 코사인 x 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라디안이 아니라서 그래요. 호도법과 뭐 그런 거 있죠. 각도 뭐 30도, 40도랑 뭐 6분의 파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dx의 sin x 도부터 먼저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라는 것은요 180도예요. 그래서 x도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x도는 180분의 파이에다가 x를 곱한 겁니다. 180도 분의 180도 파이 x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하면은 우리가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180도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도라는 거는 180분의 파이 x예요. 그래서 sin x도를 미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dx sin 180분의 파이 x를 미분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180분의 파이 x가 인사이드고요. 그리고 코사인이 바로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합성함수니까 얘 미분하면은 사인 미분하면 아웃사이드 미분하면은 코사인 180분의 파이 x에다가 인사이드 미분하면은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80분의 파이에 또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코사인 아까 180분의 파이 x가 x도로 했으니까 x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코사인 x도도 마찬가지로 사인에 마이너스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180분의 파이 사인 x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 같은데 의외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부분 미분할 때 이제 라디안으로 많이 했거든요. 파이 라디안 호도법으로 많이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
1라디안이 뭐 180도분의 파이분의 180도다. 뭐 그런 것만 잘 알고 계시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 빨간색 곡선이 사인 x. 이거 여기서 x는 이제 라디안으로 나타낸 거고 x 도는 이렇게 퍼진 이런 건데 180만큼 이렇게 뭐 퍼진 그런 건데 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함수의 미분과 연쇄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